제5편 제과기능사 모의고사 5회 서적 401에서 410쪽 문제 1번부터 60번 문제와 보기를 읽은 후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문제 1번 파이의 일반적인 결점 중 바닥 크러스트가 축축한 원인이 아닌 것은 1. 불충분한 바닥열 2. 오븐 온도가 높음 3. 충전물 온도가 높음 4. 파이 바닥 반죽이 고율배합 답은 2번 오븐 온도가 높음 바닥 크러스트가 축축한 원인 반죽의 유지 함량이 많음 바닥열이 낮거나 낮은 오븐 온도 너무 얇은 바닥 반죽 파이 바닥 반죽이 고율배합 상태 충전물 온도가 20도보다 높음 문제 2번 찜을 이용한 제품에 사용되는 팽창제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1. 지속성 2. 속효성 3. 지효성 4. 이중팽창 답은 2번 속효성 찌개로 반죽 익힘을 하는 제품에 사용하는 팽창제는 팽창의 효과가 빠르게 일어나는 특성을 지닌 속효성 팽창제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증기에 의한 대류식 열전달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반죽을 빨리 팽창시킨 후 형태를 안정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 3번 일반적인 과자 반죽의 패닝시 주의점이 아닌 것은 1. 종이 깔개를 사용한다. 2. 철판에 넣은 반죽은 두께가 일정하게 되도록 펴준다. 3. 팬기름을 많이 바른다. 4. 패닝 후 즉시 굽는다. 답은 3번 팬기름을 많이 바른다. 팬기름을 많이 바르면 과자가 구워지는 게 아니라 튀겨진다. 문제 4번 반죽형 케이크의 믹싱 방법 중 제품의 부드러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1. 크림법 2. 블렌딩법 3. 설탕물법 4. 1단계법 답은 2번 블렌딩법 제과 제법별 장점 및 목적 크림법 부피감 블렌딩법 부드러움 유연감 설탕물법 대량 생산 가능 1단계법 노동력과 시간 절약 문제 5번 제품의 생산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익 계산 2. 판매 가격 결정 3. 원부재료 관리 4. 설비 보수 답은 4번 설비 보수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로 구성되는 생산원가는 이익 계산, 판매 가격 결정, 원부재료 관리, 인건비 관리, 제조 경비 관리, 제조 이익 관리, 감가상각비 관리에 활용된다. 문제 6번 소맥분 온도 25도, 실내 온도 26도, 수돗물 온도 18도, 결과 온도 30도, 희망 온도 27도, 사용물의 양이 10kg일 때 마찰 계수는 1. 21, 2. 26, 3. 31, 4. 36 답은 1번 21 마찰 계수는 결과 온도 곱하기 3한 값 90을 소맥 분온도 더하기 실내 온도 더하기 수돗물 온도 한 값 69로 빼주면 21이 된다. 문제 7번 도넛의 흡류량이 높았을 때 그 원인은 1. 고율배합 제품이다. 2. 튀김 시간이 짧다. 3. 튀김 온도가 높다. 4. 휴지 시간이 짧다. 답은 1번 고율배합 제품이다. 설탕 유지가 많이 들어간 고율배합 제품은 튀김 시 설탕 유지가 녹으면서 많은 기공을 만들고 그 기공으로 흡유가 일어난다. 글루텐 형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흡유량이 많지만 휴지 시간과는 연관성이 적다. 문제 8번 롤 케이크를 말 때 표면이 터질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설탕의 일부를 무엿으로 대체한다. 2. 팽창제 사용량을 감소시킨다. 3. 계란 노른자를 감소시킨다. 4. 반죽의 비중을 증가시킨다. 답은 4번 반죽의 비중을 증가시킨다. 반죽의 비중이 너무 크지 않게 휘핑을 해야 한다. 만약에 반죽의 비중을 너무 증가시키면 반죽에 혼입된 공기의 양이 너무 적어 완제품의 기공이 조밀하고 조직이 단단해져 롤의 건변이 터진다. 문제 9번 소금이 제과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1. 향을 좋게 한다. 2. 잡균의 번식을 억제한다. 3. 반죽의 물성을 좋게 한다. 4. pH를 조절한다. 답은 4번 pH를 조절한다.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며 무기질인 소금은 pH의 조절제가 아니라 완충제이다. 문제 10번 커스터드 크림의 재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생크림 2. 계란 3. 설탕 4. 우유 답은 1번 생크림 커스터드 크림은 우유, 계란, 설탕을 한데 섞고 옥수수 전분이나 박력분 같은 안정제를 넣어 끓인 크림이다. 문제 11번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케이크 반죽의 비중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일정한 온도에서 반죽의 무게를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로 나눈다. 2. 비중이 낮을수록 제품의 기공이 조밀하고 조직이 묵직하다. 3. 비중이 낮으면 공기가 적게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4. 비중이 높으면 제품의 부피가 크다. 답은 1번 일정한 온도에서 반죽의 무게를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로 나눈다. 비중이 높으면 공기가 적게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제품의 부피가 작고 기공이 조밀하고 조직이 묵직하다. 문제 12번 반죽형 쿠키 중 전란의 사용량이 많아 부드럽고 수분이 가장 많은 쿠키는 1. 스냅 쿠키 2. 드롭 쿠키 3. 스펀지 쿠키 4. 머랭 쿠키 답은 2번 드롭 쿠키 반죽형 쿠키 중 전란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드롭 쿠키이지만 반죽형 거품형 쿠키를 통틀어서 전란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스펀지 쿠키이다. 문제 13번 퍼프 페이스트리를 정형할 때 수축하는 경우는 1. 반죽이 질었을 경우 2. 휴지 시간이 길었을 경우 3. 반죽 중 유지 사용량이 많았을 경우 4. 밀어표기 중 무리한 힘을 가했을 경우 답은 4번 밀어표기 중 무리한 힘을 가했을 경우 퍼프 페이스트리 정형 시 수축하는 경우 과도한 밀어표기, 불충분한 짧은 휴지 시간, 된 반죽 중 유지 사용량이 적은 경우 문제 14번 제품을 포장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미생물에 의한 오염 방지 2. 과자의 노화 지연 3. 상품 가치 향상 4. 수분 증발 촉진 답은 4번 수분 증발 촉진 포장의 목적은 과자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저장성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문제 15번 다음 중 가장 고온에서 굽는 제품은 1. 퍼프 페이스트리 2. 파운드 케이크 3. 과일 케이크 4. 시폰 케이크 답은 1번 퍼프 페이스트리 반죽 제조 시 설탕을 가장 적게 넣는 퍼프 페이스트리를 가장 고온에서 굽는다. 문제 16번 다음 중 크림법에서 가장 먼저 배합하는 재료의 조합은 1. 밀가루와 유지 2. 밀가루와 달걀 3. 유지와 설탕 4. 달걀과 설탕 답은 3번 유지와 설탕 크림법은 유지에 설탕을 넣고 균일하게 혼합한 후 달걀을 나누어 넣으면서 부드러운 크림 상태로 만든 다음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체에 쳐서 넣고 가볍게 섞는다. 문제 17번 포장된 케이크류에서 변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1. 저장기간 2. 흡습 3. 작업자 4. 고온 답은 2번 흡습 적절하지 못한 제품의 냉각으로 인하여 포장된 케이크류에 일어나는 흡습 현상이 변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문제 18번 파운드 케이크 제조 시 윗면이 터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반죽 내에 수분이 불충분할 때 2. 굽기 중 껍질의 형성이 느릴 때 3. 설탕 입자가 용해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 4. 반죽을 팬에 넣은 후 굽기까지 장시간 방치할 때 답은 2번 굽기 중 껍질의 형성이 느릴 때 굽기 중 껍질 형성이 느리면 반죽의 팽창만큼 껍질도 함께 팽창할 수 있어 파운드 케이크 윗면이 터지지 않는다. 문제 19번 유화 쇼트닝을 60% 사용해야 할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배합에 32%의 초콜릿을 넣어 초콜릿 케이크를 만든다면 원래 쇼트닝 60%는 얼마로 조절해야 하는가? 1. 48% 2. 54% 3. 60% 4. 72% 답은 2번 54% 카카오버터는 초콜릿 구성 성분 중 37.5%를 차지하므로 초콜릿량 32 곱하기 0.375를 하면 12%가 된다. 조절한 유화 쇼트닝은 원래 유화 쇼트닝 60%에서 카카오 버터의 2분의 1을 뺀 값 6을 빼면 54%가 된다. 문제 20번 높은 온도에서 구워 껍질이 빨리 생길 때 윗면이 터진다. 쿠키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퍼짐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당류는 1. 포도당 2. 물엿 3. 분당 4. 설탕 답은 4번 설탕 설탕 입자의 크기가 쿠키의 퍼짐률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 21번 다음 제품 중 굽기 전 충분한 휴지를 한 후 굽는 제품은 1. 오믈렛 2. 오렌지 쿠키 3. 퍼프 페이스트리 4. 버터 스펀지 케이크 답은 3번 퍼프 페이스트리 퍼프 페이스트리는 굽기 전 30에서 60분간
휴지를 시킨다. 그 이유는 성형하는 동안 반죽이 경화되어 유지의 수분에 의한 증기압으로 팽창을 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 22번. 비중이 높은 제품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부피가 작다. 2. 기공이 조밀하다. 3. 제품이 단단하다. 4. 껍질색이 진하다. 답은 4번 껍질색이 진하다. 반죽의 비중은 케이크 제품의 부피, 기공, 조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나 껍질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문제 23번. 계란의 기포성과 포집성이 가장 좋은 온도는 1. 10도 2. 20도 3. 30도 4. 50도. 답은 3번 30도. 이 문제에서의 질문은 계란만 휘핑할 경우이다. 만약에 설탕이 들어가면 43도로 온도를 높여야 기포성과 포집성이 좋아진다. 문제 24번. 포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온도, 충격 등에 대한 품질 변화에 주의한다. 2.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포장한다. 3. 뜨거울 때 포장하여 냉각 손실을 줄인다. 4. 포장은 제품의 노화를 지연시킨다. 답은 3번 뜨거울 때 포장하여 냉각 손실을 줄인다. 뜨거울 때 포장하면 포장지에 습기가 서려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워진다. 문제 25번. 완성된 반죽형 케이크가 단단하고 질릴 때 원인이 아닌 것은 1. 높은 굽기 온도 2. 달걀의 과다 사용 3. 팽창제의 과다 사용 4. 부적절한 밀가루의 사용. 답은 3번 팽창제의 과다 사용. 팽창제는 제품의 식감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하는 역할에 관여한다. 문제 26번. 다음 제품 중 성형하여 패닝할 때 반죽의 간격을 가장 충분히 유지하여야 하는 제품은 1. 쇼트브레드 쿠키 2. 핑거 쿠키 3. 오믈렛 4. 쇼. 답은 4번 쇼. 보기 중 굽기 시슈가 가장 크게 팽창을 하므로 철판에 짜기를 할 때 짠 반죽의 간격을 가장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문제 27번. 다음 중 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제조 설비의 감가상각비 2. 매출원가 3. 직원의 급료 4. 판매이익. 답은 4번 판매이익. 총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경비 더하기 제조간접비 더하기 판매비 더하기 일반 관리비다. 직접 노무비에는 직원의 급료가, 제조간접비에는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에는 매출원가가 포함된다. 문제 28번. 데코레이션 케이크 재료인 생크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생크림의 보관이나 작업 시 제품 온도는 3에서 7도가 좋다. 2. 휘핑 시간이 적정 시간보다 짧으면 기포의 안정성이 약해진다. 3. 유지방 함량 35에서 45% 정도의 진한 생크림을 휘핑하여 사용한다. 4. 크림 100%에 대하여 1.0에서 1.5%의 분설탕을 사용하여 단맛을 낸다. 답은 4번 크림 100%에 대하여 1.0에서 1.5%의 분설탕을 사용하여 단맛을 낸다. 생크림 100%에 대하여 1.0에서 1.5%의 분설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15%의 분설탕을 사용하여 단맛을 낸다. 문제 29번. 데코레이션 케이크 100개를 한 명이 아이싱할 때 5시간이 필요하다면 1400개를 7시간 안에 아이싱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는 1. 10명 2. 12명 3. 14명 4. 16명. 답은 1번 10명 100개 나누기 1명 나누기 5시간은 20개. 한 명이 5시간 안에 20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1400개 나누기 7시간 나누기 20개는 10명이 된다. 문제 30번. 케이크 제품의 기공이 조밀하고 속이 축축한 결점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계란 함량의 부족 2. 과도한 액체당 사용 3. 너무 높은 오븐 온도 4. 액체 재료 사용량 과다. 답은 1번 계란 함량의 부족. 계란 함량이 부족하면 완제품의 기공은 조밀하나 속이 축축할 수는 없다. 계란 함량은 많고 휘핑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면 기공이 조밀하고 속이 축축한 결점이 생긴다. 문제 31번. 다음 중 식물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당은 1. 과당 2. 설탕 3. 유당 4. 메가당. 답은 3번 유당. 유당은 포유동물의 젖, 유즙에 존재하는 당이다. 문제 32번. 아미노산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천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주로 D형이다. 2.
아미노산은 융점이 낮아서 액상이 많다. 3. 모든 아미노산은 성광성을 갖는다. 4. 아미노산은 종류에 따라 등전점이 다르다. 답은 4번. 아미노산은 종류에 따라 등전점이 다르다. 등전점이란 단백질을 용해시키는 용매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져서 단백질이 중성이 되는 pH 시기를 말하며, 이런 등전점을 이용해서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엔젤 푸드 케이크, 두부 등을 만든다. 성광성이란 설탕물의 어느 한 방향에서 직선의 빛을 비추었을 때 물질, 설탕물 속을 진행하는 빛이 회전하면 그 물질은 성광성을 가진다고 한다. 대표적인 물질이 설탕물과 같은 진용액이다. 문제 33번. 메가당을 분해하는 효소는 1. 말타아제, 2. 락타아제, 3. 리파아제, 4. 프로테아제. 답은 1번 말타아제. 대상별 분해 효소는 메가당, 말타아제, 유당, 락타아제, 지방, 리파아제, 단백질, 프로테아제이다. 문제 34번. 글루텐을 형성하는 밀가루의 주요 단백질로 그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1. 메소닌, 2. 글루테닌, 3. 글로불린, 4. 글리아딘. 답은 4번 글리아딘. 글루텐에서 글루테닌은 약 20%, 글리아딘은 약 36%, 메소닌은 약 17%, 알부민과 글로불린은 약 7%를 차지한다. 글루텐 형성 시 단백질의 함량은 80%이고 나머지는 탄수화물, 수분, 회분 등이다. 문제 35번. 믹서 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성질을 파동곡선 기록기로 기록하여 밀가루의 흡수율, 믹싱 시간, 믹싱 내구성 등을 측정하는 기계는 1. 분광 분석기, 2. 아밀로그래프, 3. 페리노그래프, 4. 익스텐소그래프. 답은 3번 페리노그래프. 측정기계 중 페리노그래프는 밀가루 단백질의 흡수율, 반죽 내구성 및 믹싱 시간을 측정하고, 익스텐소그래프는 반죽의 신장성을 측정하고, 아밀로그래프는 밀가루 전분의 호화 정도를 측정하고, 분광 분석기는 근적외선 투과를 이용한 곡물의 단백질, 수분 함량을 분석한다. 문제 36번. 케이크, 쿠키, 파이, 페이스트리용 밀가루의 제과 적성 및 점성을 측정하는 기구는 1. 맥미카일 점도계, 2. 페리노그래프, 3. 아밀로그래프, 4. 에그트론. 답은 1번 맥미카일 점도계. 아밀로그래프는 밀가루 전분의 호화 정도를 측정하고, 페리노그래프는 밀가루 단백질의 흡수율, 반죽 내구성 및 믹싱 시간을 측정하고, 에그트론은 신맛을 수치로 나타내는 값으로 측정한다. 문제 37번. 케이크 반죽을 하기 위해 계란 노른자 500g이 필요하다. 몇 개의 계란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단 계란 1개의 중량 52g, 껍질 12%, 노른자 33%, 흰자 55%, 1. 25개, 2. 30개, 3. 35개, 4. 40개. 답은 2번 30개. 계란 52g 1개의 노른자 무게는 52g 곱하기 0.33하면 17.16g이 된다. 준비할 계란은 필요한 노른자 500g을 17.16로 나누면 29.13, 올림하여 30개가 된다. 문제 38번. 다음 중 전분당이 아닌 것은 1. 물엿, 2. 이성화당, 3. 포도당, 4. 설탕. 답은 4번 설탕. 전분당이란 전분, 녹말을 가수분해해 만든 당이다. 물엿은 전분을 효소나 산으로 가수분해시켜 얻은 전분당으로 포도당, 메가당, 그 밖의 이당류, 덱스트린이 혼합된 반유동성 감미물질이다. 설탕은 사탕수수, 사탕무의 원액으로 만든 당이다. 포도당은 전분을 효소나 산으로 가수분해시켜 얻은 전분당으로 무수포도당과 함수포도당이 있다. 이성화당은 전분당인 포도당을 과당으로 만든 당이다. 문제 39번. 모노디글리세리드는 어느 반응에서 생성되는가? 1. 전분의 노화, 2. 단백질의 변성, 3. 비타민의 산화, 4. 지방의 가수분해. 답은 4번 지방의 가수분해. 3분자의 지방산과 1분자의 글리세린으로 구성된 지방을 가수분해하면 2분자의 지방산과 1분자의 글리세린으로 구성된 디글리세리드와 1분자의 지방산과 1분자의 글리세린으로 구성된 모노글리세리드를 생성한다. 문제 40번. 우유의 성분 중 제품의 껍질색을 개선시켜주는 것은 1. 유당, 2. 수분, 3. 유지방, 4. 칼슘. 답은 1번 유당.
우유나 탈지 분유 등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제품의 껍질색을 개선시켜주는 것은 유당, 저당, 락토어스이다. 문제 41번. 과자 제품이 단단하게 굳는 현상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유지에 첨가하는 유화제가 아닌 것은 1. 유리지방산 2. 레시틴 3. SSL 4. 모노디글리세리드. 답은 1번 유리지방산. 유리지방산은 지방산이 글리세린과 결합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지방의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많아지면 지방이 산소와 결합하여 변질되는 산패가 쉽게 일어난다. 과자류 제품이 단단하게 굳는 현상을 노화라고 한다. 문제 42번. 10kg의 베이킹 파우더에 28%의 전분이 들어있고 중화가가 80이라면 중조의 함량은 1. 2.2kg 2. 3.2kg 3. 4.0kg 4. 7.2kg. 답은 2번 3.2kg. 베이킹 파우더는 전분, 산염제, 탄산수소나트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0kg 중 전분의 양은 10kg 곱하기 0.28하면 2.8kg이 되고 전분을 제외한 산염제와 탄산수소나트륨은 10kg 빼기 2.8kg 하면 7.2kg이 된다. 산염제의 양을 xkg이라 하고 중화가가 80이므로 탄산수소나트륨의 양은 0.8x 나누기 x 하면 1.8x는 7.2kg, x는 4.0kg이 된다. 전분을 제외한 산염제와 탄산수소나트륨 양 7.2kg에서 산염제가 4.0kg이므로 탄산수소나트륨은 3.2kg이다. 중화가란 산염제 100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탄산수소나트륨의 양을 가리킨다. 문제 43번. 동물의 가죽이나 뼈 등에서 추출하며 안정제로 사용되는 것은 1. 펙틴 2. 한천 3. 카라기난 4. 젤라틴. 답은 4번 젤라틴. 젤라틴은 동물의 껍질과 연골 속에 있는 콜라겐에서 추출하는 동물성 단백질이다. 문제 44번. 다음 중 향신료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냄새 제거 2. 영양분 공급 3. 식욕 증진 4. 맛과 향 부여. 답은 2번 영양분 공급. 향신료란 풍부한 맛과 향을 내기 위해 소량 첨가하는 향료를 통틀어 향신료, 즉 스파이스라고 한다. 문제 45번. 다음 중 코팅용 초콜릿이 갖추어야 하는 성질은 1. 융점이 겨울에는 높고 여름에는 낮은 것 2. 융점이 항상 낮은 것 3. 융점이 겨울에는 낮고 여름에는 높은 것 4. 융점이 항상 높은 것. 답은 3번 융점이 겨울에는 낮고 여름에는 높은 것. 코팅용 초콜릿은 카카오 메스에서 카카오 버터를 제거한 다음 식물성 유지와 설탕을 넣어 만든 것으로 템퍼링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융점은 겨울에는 낮고 여름에는 높은 것이 코팅용 초콜릿으로 좋다. 문제 46번. 단당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물에 용해되어 단맛을 가진다. 2. 성광성이 있다. 3. 산화되어 다양한 알코올을 생성한다. 4. 분자 내의 카르보닐기에 의하여 환원성을 가진다. 답은 3번 산화되어 다양한 알코올을 생성한다. 단당류는 산화되어 에틸알코올만을 생성한다. 성광성이란 당용액에 직선 편광을 비추었을 때 당용액 속을 진행하는 사이에 편광면이 회전하는 성질이다. 이를 일명 광회전성이라고도 한다. 문제 47번. 하루 섭취한 2700kcal 중 지방 20%, 탄수화물 65%, 단백질은 15% 비율이었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은 각각 약 몇 g을 섭취하였는가? 1. 지방 60g, 탄수화물 1755.2g, 단백질 405.2g. 2. 지방 60g, 탄수화물 438.8g, 단백질 101.3g. 3. 지방 135g, 탄수화물 438.8g, 단백질 101.3g. 4. 지방 135g, 탄수화물 195g, 단백질 405.2g. 답은 2번 지방 60g, 탄수화물 438.8g, 단백질 101.3g. 지방은 2700kcal 곱하기 0.2kcal 나누기 9kcal는 60g, 탄수화물은 2700kcal 곱하기 0.65 나누기 4kcal는 438.8g, 단백질은 2700kcal 곱하기 0.15 나누기 4kcal는 101.3g. 문제 48번. 리놀레산 결핍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가 아닌 것은
1. 성장지연 2. 생식장애 3. 호흡장애 4. 시각기능장애. 답은 3번 호흡장애. 리놀레산은 필수지방산으로 결핍 시 성장지연, 시각기능장애, 생식장애 등을 일으킨다. 문제 49번 단백질의 소화,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기 시작한다. 2. 펩신은 육류 속 단백질 일부를 폴리페피드로 만든다. 3. 소장에서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지는 않는다. 4. 십이지장과 췌장에서 분비된 트립신에 의해 더 작게 분해된다. 답은 3번 소장에서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지는 않는다. 소장에서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생성된다. 문제 50번 다음 중 비타민 K와 관계가 있는 것은 1. 노화 방지 2. 근육 긴장 3. 자극 전달 4. 혈액 응고. 답은 4번 혈액 응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무기질과 비타민은 칼슘과 비타민 K이다. 문제 51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기구와 용기 포장 2. 조리 방법 3. 식품 첨가물 4. 식품. 답은 2번 조리 방법. 식품위생법은 식품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식품위생의 대상에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이 있다. 문제 52번 식품 첨가물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1. 식품에 나쁜 이화학적 변화를 주지 않을 것 2. 소량으로는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3. 식품의 영양가를 유지할 것 4.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답은 2번 소량으로는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의 첨가, 혼립,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소량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문제 53번 미생물의 증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식품의 부패나 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1. 착색료 2. 표백제 3. 보존료 4. 산화방지제. 답은 3번 보존료. 보존료란 방부제를 가리킨다. 문제 54번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예방책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섭취 전에 60도 정도로 가열한다. 2. 멸균된 기구를 사용한다. 3. 화농성 질환자의 조리 업무를 금지한다. 4. 조리장을 깨끗이 한다. 답은 1번 섭취 전에 60도 정도로 가열한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열에 약하나 이 균이 체외로 분비하는 독소인 엔테로톡신은 내열성이 강해 섭취 전에 60도 정도로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엔테로톡신은 10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문제 55번 정제가 불충분한 기름 중에 남아 식중독을 일으키는 고시폴은 어느 기름에서 유래하는가? 1. 콩기름 2. 면실류 3. 미강유 4. 피마자유. 답은 2번 면실류. 모카씨를 짜서 만든 면시류의 불충분한 정제로 남는 독소는 고시폴이다. 문제 56번 식품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경구감염병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원인 미생물은 세균, 바이러스 등이다. 2. 화학물질이 주로 원인이 된다. 3. 2차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4. 미량의 균량에서도 감염을 일으킨다. 답은 2번 화학물질이 주로 원인이 된다. 화학물질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화학적 식중독이다. 문제 57번 다음 중 인수공통감염병은 1. 장티푸스 2. 세균성 이질 3. 콜레라 4. 탄저병. 답은 4번 탄저병. 인수공통감염병은 인간과 척추동물 사이에 자연적으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같은 병원체에 의해 똑같이 발생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인수공통감염병에는 탄저병, 파상열, 브루셀라증, 혈액, 야토병, 돈단독, 퓨얼, 리스테리아증이 있다. 문제 58번 주로 단백질 식품이 혐기성균의 작용에 의해 본래의 성질을 잃고 악취를 내거나 유해물질을 생성하여 먹을 수 없게 되는 현상은 1. 산패 2. 갈변 3. 부패 4. 발효. 답은 3번 부패. 산패는 지방이 산소와 결합하여 일어나는 식품의 변질이다. 갈변은 당의 열반응으로 일어난다. 발효나 부패는 미생물의 작용이면서 인간에게 유익한 경우와 유해한 경우를 나타낼 뿐이고 이 두 가지 경우를 화학적이나 미생물학적으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발효된 식품은 먹을 수 있다. 문제 59번. 아플라톡신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1. 곰팡이독. 2. 세균독. 3. 효모독. 4. 감자독. 답은 1번 곰팡이독. 곰팡이독의 종류에는 파툴린, 아플라톡신, 시트리닌, 맥각 중독, 항변비 중독이 있다. 문제 60번. 위생동물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1. 반륙기간이 길다. 2. 음식물과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3. 식성 범위가 넓다. 4. 병원 미생물을 식품에 감염시키는 것도 있다. 답은 1번 반륙기간이 길다. 위생동물은 인간의 삶을 저해시키거나 해를 끼치는 동물을 가리킨다. 위생동물에 해당하는 쥐, 파리, 바퀴벌레 등은 반륙기간이 짧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